강의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보는 방법은 물권법을 한번 봐서 물권법 여러분 전에 했는데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물권법 보시면 거기 그 위에 밑에가 박스 돼 있죠? 그 박스 돼 있는 게 뭐냐면요 2019년 거고요, 박스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2020년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고 밑에 바로 보고 보면은 문제들이 약간씩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겹치는 것도 있고요, 겹치지 않는 것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론만 이렇게 말로 하려고 했더니요,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요 들을 때는 좋은데 듣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2년분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년분 안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라면요 시간이 막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냥 바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물권의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런 봐봐요. 물건의 일부죠. 우리가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건물의 일부에는요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일물일권주의죠. 그래서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설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외적으로요 토지의 일부에는 용익물권만, 건물의 일부에는 전세권과 구분 소유권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은요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이죠. 이것은 뭐다? 토지의 부합이죠. 그리고 여러분요 이거 볼 때 쓰고 싶은 사람 다 쓰는데요, 중요한 것은 몇 번 얘기했어요. 이거 여러분요 다 보려면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보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번호 3번이면 3번에다 버리고 동그라미에서 그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분 안에 끝났는데 이걸 처음부터 다시 보려면 못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이죠. 이것은 토지에 부합돼요. 그래서 별도로요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부합이니까. 그 다음에 3번은요 우리가 이제 종류나 장소나 수량 등의 지정 방법으로 특정하죠. 항상 이 특정이란 말이 꼭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동산의 집합이죠. 동산 집합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을 우리 뭐냐 집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권의 객체. 이때 물권은 뭐냐? 그것은 양도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 담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용익 물권을 제외하고 소유권에 비롯한 기타의 물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문제는 소유권을 비롯한 기타의 물권은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건데요, 앞에다 쓴 거예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이죠. 몇 년이죠? 20년이죠.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은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 이거 틀린 질문에 여기서 맞게 질문 지금 바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다음에 점유권이나 소유권이나 기타의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요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죠. 이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죠. 그런데 어제요 EBS 모의고사 보니까요 제한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뭐 안 걸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제한물권은 판례가 정확하게 견해를 내놓은 적이 없어요. 제한물권은. 그러니까 그건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 제한물권은 걸린다는 사람이 있고 걸리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고 소유권만 알면 돼.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거 한번 봐봐요. 물권 법정주의죠.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이죠. 우리가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만 얘기한다? 법률 또는 관습법이죠. 그래서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관습법에서 인정하죠.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게 뭐가 있다? 분묘, 기지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이렇게. 반려동물이죠. 우리 반려동물에요 권리능력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권리능력은 오로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사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하고요, 사도 통행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죠, 온천권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공원 이용권이 있죠? 4가지. 이 4가지는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자, 일문일권주의죠? 여기 보면 건물의 개수를 셀 때는 어떻게 세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구조죠. 구조가 1층이냐, 2층이냐. 두 번째는요,
건물 소유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고려해요. 이러면요, 우리 어머님 다가구 주택 아시죠? 다가구 주택은 건물의 소유권이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런데 그 다가구가 3층 건물이면 1층, 2층, 3층을 별도로 분양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별도로 등기하면은. 그러면 건물이 몇 개가 돼? 3개가 되죠. 그것을 주관적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의 개수를 셀 때는 구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의사도 고려한다. 그것을 구분 소유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분할이가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가요, 일물 일권주의잖아요. 일물 일권주의이기 때문에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있는데 뒤에 나중에 유치 가면 또 나와. 유치원 가면 지금 올해 작년 2019년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제 국가고시 다른 자격증 시험 보면 유치권에서 동일한 문제가 다시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에 땅을 개간을 한 거예요. 개간을 하다 보니까 임야를 개간을 하다 보니까 개간한 부분하고 개간하지 않는 부분하고 딱 구별이 안 돼. 되죠? 임야는 일필지잖아요. 근데 구분이 딱 되죠? 그러면 이 부분만 그것을 유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부분하고 명확하게 구별이 되니까. 여기는 임야고 여기는요 농지나 뭐 이렇게 개간된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분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요 8번은 우리 시험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죠? 7번 8번은 나머지는 뭐 다 시험에 나왔죠. 자, 물권적 청권이죠. 물권적 청권은 물권과 절대로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딱 물권적 청권까지 하면은 딱 5가지예요. 알겠죠? 뭐가 있다? 요역지 지역권, 전세금 전세권, 채권 저당권, 그 다음에 전유 부분 대지 사용권, 그 다음에 여기요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이 딱 5가지예요. 이 5가지는요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분리 처분이 안 된다. 자,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는요, 가등기는 어디다 가등기 하죠? 가등기는요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하고요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뭐다? 정지 조건이요. 정지 조건에다가요 가등기를 붙일 수 있어요. 가등기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똑같이 나왔어. 물권적 청구권 우리 시험에 나온 거라고. 알겠죠?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8번하고 9번을 묶으면 항상 물권적 청구권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이렇게. 알겠죠?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불법으로 남의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을 처분하고 자기 앞으로 아직 점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현재니까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양도한 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보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 이렇게 됐죠? 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우리가 제3자, 불법 점유자는 제3자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로 취급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실 그러면 종전이죠. 종전. 전이란 말이 뭐죠? 종전 소유자죠. 상실한 사람 종전 소유자 행사할 수 없다. 10번은요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 소유를 통해서 토지를 불법 점유죠. 항상 건물 소유자 이퀄 대지 점유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한다 이 말은 건물이 불법 건축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건물에 철거름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퇴거, 맨 끝에 퇴거 청구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퇴거 청구로 누구한테 퇴거 청구한다?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도 이러면요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을 뿐이지 건물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어. 다른 우리 시험에는 두 번 다 뭐라고 나왔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는 전세권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왜? 그 사람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알겠죠?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요 11번은 보면 두 번째 줄로 보면 뭐라고 나왔죠? 건물 소유자가,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작게 나와. 알겠죠? 앞에 안 나와.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그러면 건물을 점유하죠. 누구죠?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설령 임차인으로서 뭐를 갖춰도 대항력,
그럼 대항력 이런 거 봐봐요. 전세권은 등기하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대항력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대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12번은요.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한테 한다?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 현실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만을 상대로 한다. 물론 여기서 하나 더 줄거가 되는데 안 꺼졌어. 뭐냐면 밑에 간접 점유자 줄거. 두 번째 줄. 우리는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 점유자가 직접 점유일 수 있고 간접 점유일 수 있죠.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권원 없이 신축했죠. 권원 없이 신축 13번. 그럼 불법 건물이죠. 그런데 그거를 매수했죠. 매수한 사람. 매수한 사람이요. 설령 그 사람이 매수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도 소유자죠. 그럼 매수한 사람이 건물 소유자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대지 점유자죠.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하여 줄거요. 등기 또는 미등기 불문해. 매수일은 등기를 한 사람이나 미등기자나 불문하고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미등기 불문해요.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4번이죠. 여기 보면 미등기 건물을 이렇게 돼 있죠. 방금 얘기했죠. 등기 미등기 불문한다고 그랬죠. 그 미등기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한 권리가 있죠. 그 사람에게도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다른 말로 그 사람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 그래서 13번하고 14번은요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15번이 지금 문제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땅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을 갑하고 을하고 병이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잖아요. 불법으로 건축했단 말이죠. 그럼 대지도 불법으로 점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 소유자 A가요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건물 철거를 청구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뭐라냐? 왜 내가 혼자 청구하냐?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철거해? 세 사람한테 다 철거하지. 나 철거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A한테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판례를 하겠다. 이런 봐봐. 항상 여러분요 뭐가 중요하냐?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 지분. 여러분요 공동 부동산에서 지분을 이해를 잘 못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봐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땅을 사든지 남의 토지를요 분할을 청구하든지 남의 토지를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젯밤에요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서 부동산 유튜버 중에서 13만 정도의 유튜버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요 잘 아는 사람인데 어제 만나가지고 뭐 얘기 이렇게 밤에 와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죠. 얘기하는데 이제 뭐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요. 뭐 쭉쭉쭉 이렇게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 들었죠. 아무튼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중요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경매도 무조건 누구나 다 경매할 수 있죠. 기본적인 것은. 근데 돈 되는 경매를 하려면 지분 경매라든가. 알겠죠?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쭉 이제 뭐 얘기하다가요. 그분이 경매 강의를 하시니까 와가지고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치고 여기 보면 지분이란 거 어디에 미쳐? 지분은. 건물 전부에 미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지분은 3분의 1인데 전부에 지분이 미치죠. 그러니까 결국 판례 뭐라 했냐? 이 갑한테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내가 이 건물 다 쓸어도 되냐? 아니다. 알았죠? 철거는 청구할 수 있다. 왜? 지분이 전부에 미치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철거 의무는 전부에 대해서 철거 의무가 진다 해서 다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요? 나머지가 있으니까. 아무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 거기 뭐라 되어 있다? 철거 의무는 불가분이다. 불가분 그래서 각자 지분 한도 내에서 각자가 지분 한도 내에서 알겠죠? 전체에 대한 철거 의무를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부에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봐봐요. 밑에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 여기 지금 우리가 쭉 여기 물권적 청구에서 우리가요 시험에 안 나오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하나가 15번이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알겠죠? 아직. 그 다음 밑에 이제 작년 거 봐봐. 합의해제죠? 합의해제 이것도 뭐 우리 시험에도 한 2번 나왔죠? 합의가 뭐고 해제를 하죠?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매수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이 당연히 동그라미 그것은 187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온다? 등기 없이 이게 시험에 나와. 187조.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해. 그래서 이 말이 186조냐 187조냐 할 때 또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청구권이죠.
거기를 다 뭐라 한다? 그것을 말소 등기 청구해요. 왜요? 미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기를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원상회복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취소를 한 경우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권은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문 하나가 아주 중요하죠. 자,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요. 임대인도 무슨 말이죠? 간접점유자죠.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둘 다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하고요. 자, 3번 불법한 원인이죠. 불법 원인 103조 위반이죠. 불법 원인 103조 위반이죠. 그러면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첩계약 알겠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이퀄 소유자 아니죠? 왜? 반환 청구 못하니까.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맨 끝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4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요,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에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시킬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두 번째 5번의 가운데 보면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그래 되겠죠?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또는 양도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보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연속 나왔었죠. 이것은요 작년도 나왔고 재작년도 나왔고요. 우리가 방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방해. 방해는요 지금 현재도 뭐가 있는 것이다? 침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 만약에 침해가 끝났다. 침해가 끝나면 그건 결과죠. 결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라 한다? 손해배상. 알겠죠? 침해가 지속 중이다. 방해 제거. 침해가 종료됐다. 끝났다. 결과다. 그럼 뭐다? 손해배상. 딱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방해 제거를 청구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방해 제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때 같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안 된다고 그랬어. 알겠죠?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 속에 그 방해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방해 제거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알겠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침해자에게 방해 제거에 드는 비용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안 돼. 자, 그래서 6번하고 7번을 같이 봐야 돼. 됐죠? 우리 시험에도 당연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기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건 법무사 시험에 나왔었는데 우리도 2019년에요. 19년 아니죠? 19년에요. 똑같은 질문 이 두 가지가 같이 났어. 알겠죠? 같은 시험에. 그러니까 출제원이 같다 이런 말이죠. 자, 소유권의 기속이죠?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죠. 자기의 노력과 재료 그러면 무조건 그것은 그 사람 거예요. 수급인 거예요. 두 번째 끝에 도구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를 하죠. 합의. 그러면 그것은 도급인에게 원식으로 기속해. 도급인에게 원식으로 기속이죠. 기속 동그라미하고 유치권 행사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 뭐가 나오냐면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였죠. 그럼 건축했죠. 그건 누구 거다? 채무자. 그런데요 건축 허가 명의를 채권자 이름으로 채권자 명의. 그러면 그건 채권자 소유다 아니다? 아니다. 항상 비용하고 노력 이게 바로 무슨 주의다? 재료주의. 그게 아주 중요해. 아시겠죠? 자 17번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 했죠? 자발적으로. 여러분요 우리는 옆에 봐봐. 말소 회복 등기 줄거. 말소 회복 등기는 뭐죠? 부적법 말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말소 회복을 해요. 여기 자발적으로 말소시켰다잖아요. 말소 회복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런 키워드가 부적법 말소가 그것을 말소 회복 등기예요. 알겠죠? 말소 회복 등기 할 때는 누구한테 말소 회복 등기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이것은 어디에서 시험에 잘 나온다? 가등기에서. 가등기에서. 알겠죠? 그래서 항상 가등기에서는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아시겠죠? 그것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자, 경정. 경정은 뭐다? 경정은 원시정. 변경은 후발적. 이렇게 후발적. 만약에 등기 내용의 일부가 소멸해. 일부가. 등기 내용의 일부가 소멸하면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한다. 변경.
전부가 소멸되면 무슨 등기한다? 말소 등기한다. 건물의 일부가 멸실돼서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다. 전부가 멸실되면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다. 멸실 등기할 때는 뭐를 또 한다? 등기부를 폐쇄한다. 등기부를 폐쇄하면 등기부를 몇 년간 보관한다? 영구로 보관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20번 봐봐. 소유자만 진정명의를 해. 소유자만. 그러니까 뭐다? 진정명의는 뭐다? 명뜻에서 물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요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상대방은 누구다? 현재 등기. 봐. 현재 등기 말이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요 1번 있죠. 1번 갑이죠. 2번 의리여 등기서를 위조했어요. 위조. 3번요 병이에요. 4번 또 정한테 넘겼어요. 병하고 정은 선의무과실이에요. 선의무과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취득할 수? 선의무과실이니까 취득할 수? 없죠.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다 취득을 못하죠. 이 사람 등기 무효, 이것도 무효죠. 그러면 등기를 말소로 청구해야죠. 그럼 등기 말소로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말소로 청구해야 돼요? 갑이 지금 현재 소유자죠? 그러면 갑이 등기를 말소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소하죠? 말소 등기니까 누구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하냐고. 여러분요, 정하고 병하고 을한테 다 하는 거야, 순차적으로. 다 없어져야지. 갑이 소유자죠. 말소 등기는.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5번에서 정해서 바로 그냥 누구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 현재 등기 명의자한테. 그걸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 사람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너 그냥 나한테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등기 명의자한테 하죠. 진정명의는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것을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요. 재단법인이 출연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마치지 않았죠.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거기 출연자와 법인 간,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법인 소유죠.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가 없어도 법인 소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3자한테 처분해서 상속인이. 그러면요 선의 제3자에는 이전 등기를 마친, 죄송해요 앞에 이전 등기를 마친 거기요. 등기를 마친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죠. 등기를 마친 거기를 줄을 긋고 187조예요. 이거 그냥 187조 썼어요. 옆줄을 긋고 법인과 제3자 간,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먼저 등기란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법률의 규정. 이러면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은 형성권이죠? 판결로, 그러면 형성 판결이죠. 판결 확정 시부터 등기 없이 소유권이 발생하는데요. 조정이죠, 조정.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 상속, 등기한다, 안 해. 근데 밑에 한번 봐봐요. 우리 시험에는요, 이게 잘 나와.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우리 시험에는. 왜요? 문제 내기 딱 좋거든요. 그냥 암기하 쓰면 되니까. 점유취득시효, 뭘 해야 돼? 등기. 신축은? 상속. 피의담보 채권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법적 이상권 취득.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취득 동남하고 양도시 등기 필요. 양도할 때 등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은 취득인지 양도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 또 그다음에 법정 이상권을 취득해서 내가 양도라고 그랬죠? 양도는 파는 거예요. 거기다 써 경매로 법정 이상권이 있는 건물을 내가 경락받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등기하지 않아. 알겠죠? 이걸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이죠. 여러분 등기 청구권은 아주 간단해. 여러분 등기 청구권의 말이 딱 나오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가 있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가등기의 기한. 무슨 등기? 본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의 등기 청구권.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채권적이에요. 아직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25번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채권적 청구권. 26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렇게 됐죠. 청구권은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지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승낙.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 세무자의 승낙. 옆줄 긋었어요. 점유 취득 시효. 취득 아니에요. 점유 취득 시효에서 등기 청구권 양도 시 점유 취득 시효. 점유 취득 시효에서 등기 청구권 양도 시 승낙 X. 승낙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점유 취득 시효는요. 시효 완성자는 권리만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상 권리자는 의무만 있잖아요. 그런데요. 취득시효에서는, 먼저 매매에서는요. 둘 다 권리와 의무가 둘 다 있죠. 매도인은 등기해줄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대금받을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등기를 가져올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죠. 그래서 통지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점유취득시효는 뭐만 있으면 돼? 통지만 있으면 돼. 통지만. 둘 다 심해 놨어, 우리.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오죠? 취득시효 27번 나왔네요. 등기 청구권 양도 취득시효. 뭐만 하면 된다? 통지만 하면 된다. 26번은 매매죠, 매매. 매매에는 뭐가 있어야 돼? 통지와 뭐가 있어야 돼? 승낙. 이거 구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8번요. 우리가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데요.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런데 점유를 뭐라면 상실. 즉시 소멸, 그러면 안 돼. 즉시 소멸, 동그라미. 그러면 그것은 취득시효에서 즉시 소멸 언제다? 시효 이 포기할 때 즉시 소멸이죠. 여기는요. 점유 상실한 게 뭐냐? 점유를 침탈당했다 이 말이죠. 침탈당한 경우는 몇 년이다? 10년이다. 10년. 즉시 소멸 안 돼요. 10년이 흘러야 돼요. 즉시 소멸하려면 취득시효에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29번이죠.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자. 인도 동그라미 점유 계속이죠. 점유를 계속하죠. 옆줄 긋고 소멸시효 진행 X죠.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제3자 두 번째 줄 제3자한테 처분했죠.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줬죠. 처분 동그라미 승계해줬죠. 점유 상실이다. 점유 계속이다. 점유 계속.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저당권 등기가요. 원인 없이 말소 줄고요. 원인 없이 말소.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뭐란다?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경매가 돼버렸어. 그럼 더 이상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은 소멸해. 왜 그렇다? 어차피 회복이 돼도 경매가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말소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등기는 전송 요건이므로 문제는 그렇게 나왔어. 전송 요건이 아니므로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돼도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희한하게 미등기 법적 지위가 좀 나왔죠. 자, 미등기 여기 봐봐. 미등기요. 미등기는 왜 그러냐면 이 미등기는 미등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 생략 등기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을이 갑한테 대금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미등기인 거예요. 미등기면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 등기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알겠죠?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인데요. 을이 이것을 또 병한테 넘기죠. 병한테 또 처분하고 병한테 또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또 병도 또 을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인도받았죠?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처분한 것을 점유 계속으로 본다? 점유 상실로 본다? 점유 계속. 소멸시효 여전히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이요. 을한테 미등기로 넘겼잖아요. 넘긴 것을 갑이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병한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병한테도 반환 청구 못해요.
그다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중간 생략 등기로 또 연결을 해. 그러면 이 갑이요 직접 병한테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할 때는 을로부터 대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매매 대금이나 또는 매매 대금이 인상될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요. 인상된 대금을 을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면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요 병에게 넘긴 거잖아요. 그렇다 해서 갑하고 병하고 계약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봐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안 된 경우 있고 된 경우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깨졌어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은요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갑하고 병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병한테 등기한 것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유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됐으면 등기해 줄 필요가 없고, 이미 등기가 된 경우는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32번 미등기 무효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직 등기 안 했죠? 무효가 미등기가 등기 못했겠네요. 불법점유자 나왔네요. 불법점유자 제3자네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도인을 대위, 직접 동그라미 하고요, 매도인을 대위 이렇게. 자, 33번 나왔네요. 건물이 등기가 안 됐네요.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여러분, 미등기 무허가 건물 세 가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정 지상권, 지상물 매수 청구, 그걸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4번도 봐봐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다 돼 있죠? 가운데 읽으면 필요 없어, 쓸데없는 소리니까. 맨 끝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상 매수 청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봐봐요. 작년에 나온 거죠. 갑은 을소유 A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A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지급하고죠. 현재까지 사용수익 줄고, 현재까지 사용수익이란 말은 지금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아직 등기를 못했다. 1번 갑은요 자기가 등기를 가지고 있죠. 그냥 갑이요 을한테요 내가 소유자니까 나한테 반환해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맨 끝에 없다 동그라미 해야 돼. 을은 갑을 상대로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여러분 죄송해요, 을이네요. 을 소유고요, 갑이 지금 매수인이네요. 을이 지금 매도인이에요. 알겠죠? 다시 읽어 1번부터. 을 소유고 지금 갑이 매수인이죠. 자, 갑은 매수인은 A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게요 여기 앞에 과목 하나 지금 생략됐네요. 을은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말이 좀 잘못됐는데 바꾸다 보니까요 지문을요, 원래 이것은 뭐냐면 지금 갑은 지금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죠. 그러면 소유권에 의해서 물건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틀린 것을 옳게 바꾸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시 바꾸면 갑은 A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을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이게 틀린 것을 이제 맞는 걸로 고치다 보니까 말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그래. 아시겠죠? 을은 아직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뭐가 없으니까? 갑은 아직 등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을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알겠죠? 자, 2번 을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번 을은 갑을 상대로 등기를 빨리 받아가라고. 그 등기 동그라미 인수 동그라미 등기 인수 청구권, 이것은 소송으로 해요. 소송. 그래서 판결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등기 인수 청구권은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하도 안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알겠죠? 자, 4번은요 갑이 제3자 병에게 전매했죠. 매수인이 중간자가요. 을은 병한테 꼭 이게 나오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 못하니까 부당이득도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갑이
병에게 처분했죠. 처분 동그라미 점유계속이죠.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맨 끝에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2번 을은 2015년 1월 10일 갑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 키워드 동그라미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을은 2015년 12월 31일 X토지를 다시 줄고 병에게 매도 그렇게 됐죠. 그러면 전매했죠. 이 매도는 점유 계속이다, 점유 상실이다, 점유 계속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2번 봐봐. 동그라미 2번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병은요, 병의 점유는 적법점유다 불법점이다? 적법점유죠. 그래서 지문 4번 봐봐. 4번 보면은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1번 봐봐. 갑은 병한테 자기가 소유자라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병은 원래 을이 자기한테 등기해 줘야 되는데 안 해주죠. 그러니까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을 뭘해서 대위에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옆에 쓰면 전원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직접 청구. 합의가 있단 말이 없죠. 그래서 대위에서 청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재밌는 말 나왔죠. 병이 불법 점유자죠. 아니 X가 제3자가 불법 점유자죠. 그런데 병은 지금 미등기예요 등기예요? 미등기죠. 그러니까 병은요 직접 방해 배제 된다 안 된다. 병은 소유권에 기한 이때 소유권 앞에가 무슨 말이 없죠. 그 말은 직접이다 이 말이에요. 직접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항상 불법 점유자 말하려면 무조건 뭘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 기준. 이렇게. 등기부 기준. 이렇게. 11월 달부터 이렇게 공부하시지. 자, 중간생각 등기요. 11월 달부터 이 정도 됐으면요 서로가 고생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알겠죠? 그렇잖아요. 자, 35번은요. 자,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보존. 이걸 승계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뭐라 한다? 모두 생략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마찬가지죠. 여기도요.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를 해서 승계 취득자 명의로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 뭐다? 유효. 모두 생략 등기죠. 등기는 효력 발생 여건이다. 창피한 문제 나왔네요. 4번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 마이너스 중간 생략 등기 플러스죠. 아주 간단하게 써놨죠. 주택거래 사니까 그래요. 우리 시험은 좀 더 길어요. 알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명의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자, 39번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1번 갑을병 전원의 의사합치. 전원 동그라미 합치. 그래서 갑으로부터 병에게 직접 등기를 넘겨주기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했죠. 그럼 병은 줄고 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갑하고 병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작년에 뭐라고 나왔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틀고 나서 적법한 등기 원인이 뭐예요? 등기 원인행위는 계약이에요.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 없어? 그래서 등기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중간 생략 등기하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첫 번째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갑에서 을로 갔다 을에서 병으로 갔느니 그냥 어차피 누구 앞으로 등기 쓰면 돼. 그러니까 등기의 편의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렇다 해서 갑하고 병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갑과 병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2번 갑을병이 전원의 의사 합치에 따라 갑으로부터 병에게 직접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합의를 했죠.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합의했어도 봐봐 아까 말했어.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죠.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등기할 때는 등기와 대금은 동시행이죠. 을로부터 뭘 받아야 돼? 잔금을 받아야 돼. 잔금을. 그래서 을을 상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한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갑과 을과 병 사이에 각각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갑으로부터 병의 X 건물 관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이렇게 되죠. 아무튼 어떻게든지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됐어. 그러면 합의가 있든 없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합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합의가 없으면 무효다 그렇게 나와. 그러면 그럴싸하죠. 중간생략 등기는 아무튼 병한테 등기가 가면 합의가 있고 없고 안 따져. 무조건 그 등기는 유효라고. 아시겠죠? 유효. 왜요? 왜 유효죠? 오케이. 실체관계 부합에 또 오케이. 단속 규정이니까. 알겠죠?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죠?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하고 똑같아. 알겠죠? 자, 4번. 갑이 매수인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서 등의 줄과 매수인 난을 백지로 교부. 그럼 이게 바로 맨 끝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로 보는 거지 뭐예요. 이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러면 있잖아요. 누가 금매물로 물건 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양도세가 없어요. 오래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럼 이러면 어때요? 내가 이거 어느 정도 돈 있으면 이걸 내가 잡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되면요. 마치요. 매수인한테도 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고, 또 어때요? 중간에서 전매 차익을 또 누릴 수 있잖아요. 그때 뭐라 한다? 매도인 난만 다 써달라고 그래. 매수인 난은 다 비운단 말이죠. 알겠죠? 왜? 매수인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위임장 다 받아놓아. 위임장. 도장 받아놓고.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래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중간에 가다가 3개월 이내에 또 못 팔면 어떻게 해요? 또 인간 중에 또 다시 또 떼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한다고. 그래서 매수인 난을 백지로 해. 그게 바로 왜 매도일은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 못 하고 있어? 하고 있죠. 그래서 묵시자 갑이다 이 말이죠. 5번. 만일 갑이 X 건물을 신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을과의 합의에 따라서 을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 신축했는데 갑이 을 명의로 보존 등기죠. 모두 상량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1번 박스 19년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어. 특별조치법은 금지하고 있는데 유효다 이 말이죠. 2번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에 직접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하려면 전원 합의. 여러분요, 전원 합의가 있어도 반드시 직접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들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도 있어. 합의에도 대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미 등기가 맞춰졌다. 합의가 있든 없든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 4번 중간자의 채무 불행이다. 여러분 중간자의 채무 불행은 대금 지급 X죠. 아까 우리 대금하고 등기는 동시행이죠. 중간자가 을이죠. 대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퀄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자, 5번 갑과 을은 갑소유 A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을은 등기를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병과 A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옳지 않은 건 1번 갑을병 사이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병한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언제까지요? 등기가 가기 전까지.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으면 병은 직접 청구한다. 을을 대위한다. 을을 대위.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직접 또는 대위. 합의가 없으면 대위.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갑을병 사이에요. 갑과 을과 병 사이의 매매가 모두 다 뭐죠? 유효이죠. 매매 등도 모두 지급됐죠. 그래서 갑에서요 직접이 합의가 없는데 직접 병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어. 지금 여기 전제가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유효하고 갑하고 을하고 대금 다 지급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 유효하고 을하고 병하고 대금 다 지급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돼야지 병 앞으로 등기가 유효다 이 말이죠. 아까 내가 뭐라 했어?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 말이지. 잔금 안 줘가지고. 그러면은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로 청구해. 자, 그 다음에 4번요. 합의한 후에 매매대금을 인상했어. 그러든지 말든지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으면 거절한다. 이렇게. 5번은요. 합의가 없다고 되어 있죠. 가운데 합의가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등기청구는요. 병에게 양도했다. 통지만 했다. 돼 안 돼?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런데요, 승낙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뭐다? 점유, 취득, 시효.
점유취득시효는 뭐만 있으면 된다? 통지만 있으면 된다. 승낙은 필요 없다. 등기 추정력 40. 소유권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는 딱 세 가지. 첫 번째, 전 소유자 지금 현재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현재 등기 명의자가 사정받은 사람이 아니다. 알겠죠? 현재 등기 명의자가 집을 샀다고 했는데 판 사람이 매도인이 나는 판 적이 없다고 한다. 즉, 전 소유자가 매도 사실을 부인해. 부인은 지위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추정력이 뭐한다? 깨어진다. 41번. 보존이죠. 보존. 항상 이 추정력은 되게 간단해.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냐 이걸 꼭 봐야 돼. 키워드가. 알겠죠? 자, 보존이죠. 보존 등기 명의인 외의자가 당의 토지를 뭐 했다? 사정받았죠. 외의자가 사정받았죠. 추정력은 뭐한다? 깨어진다. 그 다음에 42번.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신청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한다? 깨어진다. 알겠죠? 그럼 누가 깨어지니까 누가 입증한다? 등기 명의자가. 등기 명의자가. 왜? 추정력이 있으면 누가 한다? 상대방이. 추정력이 없어 누가 한다? 내가. 알겠죠? 등기 명의자가 입증을 한다. 그래서 각각 지금 하나는 주택관리사, 하나는 변리사, 하나는 법무사 각각 나왔죠. 자, 43번. 신축한 사기 아니다.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추정력은 깨어진다. 그 다음에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보존 등기야. 아시겠죠? 자, 이전 등기 봐봐. 이전 등기는 두 가지만 딱 봐. 계약사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딱 두 가지. 계약사가 진정하지 않다. 깨어진다. 이전 등기는요, 그것 빼고는 누구한테든지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만약에 봐봐. 만약에 내가요, 갑의 대리인한테 물건을 넘겨받았다고 그래. 그럼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 우리 여러분요, 미성년자하고 계약할 때는요, 우리가 미성년자, 우리나라는요, 희한하게 17살짜리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미성년자가 있으면 내가 아빠잖아요. 아빠하고 미성년자하고 직접 계약 못 해요. 그걸 이해 상반이라고 그래. 서로가 이익이 반대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법원에다가요, 미성년자를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먼저 청구를 해서, 그럼 법원에서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후견인으로 대리인을 선임을 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계약하는 거야. 특별대리인이라고 그래, 이것을.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성년자가요, 미성년자 7살인데요, 그게 아빠한테 등기가 된 거예요. 이전 등기가. 그러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돼서 등기가 된 것으로 추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개 빼고는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떨지 말라고. 무조건 뭐라고? 추정력이 있다. 그런데 이전 등기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올 수 있냐? 원인행위, 원인행위 어쩌고 뭐 절차가 어쩌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보존 등기는요, 바로 그냥 등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인행위가 있어야 된다. 뭐 전 소유자가 어쩌고저쩌고, 전 소유자. 알겠죠? 그러면 다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전 46번 이전 등기는 제3자에게도 추정되고 전 소유자에도 마찬가지다. 47번 여기 미성년자 나왔네. 미성년자가 가운데 봐봐. 이해 상반행위라고 돼 있죠. 방금 얘기했죠 내가. 그래서 그럴 때는 친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 이전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맨 끝으로 가. 그냥 추정된다. 알겠죠? 48번 또 나왔죠. 전 등기 명의자가 미성년자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증여해서 미성년자. 대단하죠. 요즘 효심이 아주 강하죠. 그래도 필요 없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된다. 이렇게. 자, 이번에 여러분요, 특별조치법이 바뀌었어요. 우리 민법에서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등기법에서는 가능성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이 8월 달에요. 8월 중순인가부터 여러분요. 여러분 전번에 한번 여기 특별조치법 나온 거 복사해서 놔뒀는데 안 봤어요? 아, 눈들이 왜 이러죠? 알겠죠? 마치요, 눈이요, 토끼들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어. 알겠죠?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2년간 특별조치법인데 95년 이전에 매매라든가 상속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이유로 등기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이제 해준다. 그래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시군구리 딱 규정, 적용 범위가 다 있어요. 알겠죠? 아마 여기는 해당하죠. 남항지는요. 그래서 여러분요, 누구 땅요 먹을 거 있나 한번 이제 또 시험 끝나면요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써차고 다니다가요 한번 해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보면 벌칙 규정이 아주 강화가 돼 있어. 알죠? 허위로 거기 보면 확인서 갖다 써준 사람 있잖아요. 그럼요, 잠깐요,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또 줘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또 깜빵에 가가지고 또요, 콩밥 먹을 수 있는 또 기회가요, 공무원으로서 또 그런 기회가 또 주어져. 그러니까 이번에는 벌칙 규정이 좀 강화가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은 있어. 그런 거 있는데요. 특별조치법이 지금 발효가 됐어. 8월부터. 그래서 2년간 발효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16년 만에 지금 만들어졌죠. 원래 10년 터울로 한 번씩 만들어지는데 16년 만에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특별조치법 혹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특별조치법이 지금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요. 그것도 8월 달에 발효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등기 추정력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옛날에는 여기 보증서하고요. 뭐가 있죠? 확인서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증서와 확인서를 어떻게 하냐면 보증서 같은 것을 해줄 때요. 옛날에 농지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 이제 그것을요 선임해가지고 몇 사람들요 보통 이장 같은 사람은 그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위조가 됐다. 위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고전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나왔다고 했죠? 이런 보존 등기라든가 보존이라든가 이전 등기가요 무효다 말이에요. 무효. 근데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다. 왜? 이미 등기가 무효니까.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문제이고 최근에 나온 판례란 말이죠. 그래서요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무효이면 그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아무리 등기가 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이요 지금 발효 중에 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등기법에서는 충분히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이미 입증됐죠?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는요 어떤 법률가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원인 없이 말소돼도 여전히 나는 적법한 권리자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자, 52번.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지분이죠. 지분은 우리가 일물일권이죠. 일물일권이니까 지분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자, 갑하고 을하고 병이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가 돼 있어요. 이렇게요. 다 더하면 어떻게? 다 더하면 얼마죠? 3분의 4가 돼버리죠. 어디가 분자고 어디가 분모예요? 이거 어려워. 알겠죠? 어려워. 여기요. 4가 분모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분자가 더 크잖아요. 지금 분모보다. 나누면 1.333이죠? 일물일권인데 일물 하나의 소유권이요 1이 넘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냐? 무조건 무효이고 다시 수정했어. 3분의 1로. 그래도 그 등기는 무효다. 알겠죠? 다시 아예 그냥 등기부를 없애고 새롭게 등기부를 해야 돼. 알겠죠?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분자합계가 분모를 초과한다. 알겠죠? 생각을 해봐. 분자가 아들이 부모, 엄마보다 더 크니까 엄마가 밑에 깔려서 죽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깨지겠네. 알겠죠? 깨어진다. 이렇게. 자, 박스요. 가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줄고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죠. 위조 서류. 부적법 말소죠. 가등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허무인이 뭐요? 가공인물이죠. 또는 사자 죽은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등기받아서 그럼 돼 안 돼? 지구상에 없는 사람이 허무인이에요. 알겠죠? 에얼리언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사자 깨어진다. 그런데 이전 등기가 원인으로 추정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계약서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깨어진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가등기요. 갑소유 X 토지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가 되어 있죠. 자, 1번 보시면 갑을병 전원이 의사합치에 따라서 갑으로부터 병에게 직접 등기를 넘겨주라는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다. 그럼 병은 갑을 상대로 직접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청구. 자, 줄거면 그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퀄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2번 갑을병 전원의 의사합치에 따라서 갑으로부터 병으로 직접 등기를 넘겨주라는 합의를 했죠. 합의라면 갑은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돼? 을을 상대로 대금을 청구해. 3번 갑을병 사이에 각각 적법하게 계약이 성립해서 갑으로부터 병이 X 건물에 관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를 마쳤죠? 중요한 가운데가 중요해. 합의가 없어도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봐봐. 맨 끝에 매수인 난을 백지로 아까 봤었는데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서 뭐다?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만일 갑이
X 건물을 신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 병을과의 뭐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 신축하고 보존 등기죠? 그러면 이것은 추정력이 있어 없어? 있다. 알겠죠? 신축했는데 매수인한테 직접 등기죠. 이걸 뭐라 한다? 모두 생략 등기. 이것은요 중간 생략 등기는 지금 가등기가 아니고, 알겠죠? 이 문제는 중간 생략 등기. 예, 알겠죠? 자, 밑에 박스 봐봐. 박스가 지금 가등기예요. 작년 거예요. 가등기는 성질상 순위 보존처 효력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되죠. 본등기가 되면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서고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는다. 이러면 좀 봐. 이게 이제 뭐가 나오냐? 다음 중에서 소급표가 있는 것 없는 것 할 때 이게 나온다고. 시험에 소급표가 있는 것 없는 거 맞죠? 해지 없죠? 본등기가 물권 변동 소급표가 없죠? 순위는 소급하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현재부터 다 소급이다. 토지거래 허가도 소급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소급이라고.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뭐가 돼? 소급이에요. 소급.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않죠. 기한의 도래는 소급할 수 없다.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이 말이 소급인가 아닌가 봐봐. 법률 행위 시에 소급이다 아니다? 무슨 말이 나왔어? 법률 행위 시 소급이다 아니다? 법률 행위 시란 말이 소급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해지하면은 장래를 향해서 무효잖아요.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근데 거기다 항상 뭐라 쓰냐? 뭐죠? 해지하면은 법률 행위 시부터 무효가 된다. 법률 행위 시에 무효로 된다. OX, X라고. 알겠죠?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법률 행위 시에 유효로 된다. OX, X. 왜? 법률 행위 시는 소급이란 말이고 무효 행위 추인은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때 이제 하나 또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여기 가등기란 말이죠. 가등기는 두 개예요. 순위는 소급하죠. 그런데 물권 변동은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라고.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대상 토지에 관하여 무효인 중복 등기가 존재한다. 무효인 중복 등기, 이중 보존 등기죠? 그럼 봐봐. 우리가 명의인이 동일하다. 그 다음에 동일하지 않다. 우리는 봐봐. 우리는 여러분요, 내가 지금 얘기하지 않은 게 여러분 등기법 있죠? 등기법에서 이중 보존 등기는 부동산 등기 규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규가 있단 말이죠. 그 규칙에 보면은 토지에 대해서 이중 보존 등기예요. 토지.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고. 알겠죠?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면 무조건 무슨 등기가 우선한다? 선등기. 동일하지 않으면 선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를 따진다고. 선등기가 유효면 누가 우선해? 선등기. 무효면 누가 우선해? 후등기. 이렇게. 우리 이것만 따져. 그런데 그럼요, 토지 부동산 등기 규칙에 보면은 토지에 대해서 이중 보존 등기가 나와 있어.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면 무효인 중복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가등기권자는 직접 가등기는 무효가 있다 봐. 중복 등기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효인 등기죠. 가등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등기를 가지고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등기를 가지고 말소 청구 안 돼. 그 다음에 그러면 3번은요. 3번 좀 나와. 4번부터 봐. 가등기 명의자는 단독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다시. 여러분요, 자, 뭘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잠깐 하면 돼.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하는데 누구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여러분 그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밑에 층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내가 혹시 버려도 될까요? 물어봐요? 내 거 내가 포기할 때는 누구의 동의 앞에서? 의무자가. 그럼 이런 봐봐요. 여기 봐봐. 매수인 있고 매도인 있죠. 그럼 매도인은 자기의 권리를 뺏기죠. 집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집 뺏기니까 이 사람은 나는 빼앗겨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등기할 때 매도인한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거죠. 왜? 너가 이 집을 줘도 뺏겨도 관계없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달라 이 말 아니에요. 그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무자니까. 그런데 권리자는 자기 권리 자기가 포기한다잖아요. 그런데 뭘 승낙이 필요해? 지금 뭐라고 했어? 가등기 명의자. 가등기 명의자 뭐예요? 가등기 권자잖아요. 가등기 권자. 권리자잖아요.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하는데 누구의 승낙을 요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사회 행위가 있어야 돼. 사기를 통해서 남을
손해를 끼쳐야지 사행이잖아요. 그럼 손해를 끼칠 의사가 가등기 할 때 있어야 되느냐, 본등기 할 때 있어야 되냐 이 말이죠. 언제 있어야 돼? 가등기 할 때 있어야죠. 왜요? 무조건 우리 가등기에 이렇게 해서 본등기는요, 본등기는 가등기가 돼 있으면 무조건 본등기 해버리잖아요. 그걸 언제 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가등기를 해놓은 것은, 가등기는 적어도 순위는 보존하죠. 그 순위로 찜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기하고 본등기 할 때 잘못이 있냐 없냐, 사회행위가 있냐 없냐, 남의 타인을요 손해를 끼칠 의사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본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다? 가등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그게 바로 뭐냐? 3번이란 말이죠. 알겠죠? 3번 4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변호사죠. 그래서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사회행위, 사회행위 뭐죠?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누구를 속여야 되잖아요. 그건 가등기 시를 기준으로 하고, 가등기 4번 명의인이 누구예요? 가등기 권자죠. 권자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자기 거 자기가 포기하겠다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의무자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인데 가가지고 뭐죠? 승낙서 받으면 그렇잖아요. 알겠죠? 가만히 있어도 되죠. 이 사람은요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해버리니까, 말소 안 하니까요. 자, 54번은요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완성 전에 하죠. 그럼 무효.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났죠. 근데 그 후 완성하면 뭐? 유효. 자, 증여 은닉행위, 매매, 가장매매,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그것을 은닉행위. 자, 무효등기 유용. 무효등기 유용의 합의는 뭐죠? 합의는 계약이요. 계약은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1번 무효등기 유용은 묵시적으로 될 수 있다. 2번 실질관계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합의하기 전에 누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우리가 유용할 때는요, 무효등기 유용할 때는 등기, 가등기 다 포함해. 가등기도 다 뭐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다. 뭐는 안 된다? 표제 보면 안 돼. 표제 보면 안 된다. 알겠죠? 뭐다? 구후 건물을 철거하고 구후 건물에 신축한 다음에 구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약정을 하죠. 그럼 이건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급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원래 무효등기 유효에 관한 합의를 뭐라고 얘기하면, 판례는요 무효행위 전환이다, 전환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판례는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판례가 판사가 더 나보다 더 잘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무효등기를 유용한단 말은 무효인 것을 다시 쓰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무효행위 추인으로 이해하면 돼. 무효행위 추인이다.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무효등기를 유용한다. 그것은 추인이다.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중복등기 나왔죠? 57번 X토지에 대해서 감명의의 96년 5월 1일자 소유권 보존 등기와 99년 5월 1일자 소유권 보존 등기 을명의로 각각 두 개가 맞춰 있다. 그러면 봐봐. 갑이 더 먼저죠? 을하고 보면서 갑이 더 먼저죠? 근데 감명의 보존 등기의 출과 원인 무효 사인 없다. 인생 끝났네. 그러니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없다잖아요. 그럼 무슨 등기가 유효이다? 선등기. 무슨 등기가 무효이다? 후등기. 후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돼. 딱 다시. 선등기 유효죠? 후등기 무효죠? 후등기를 기초로 아무것도 안 돼. 알겠죠? 오직 선등기만, 갑만 유효죠? 1번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든지 말든지 필요 없어. 일단 선등기가 보존등기잖아요. 그러면 이전등기를 해야지. 이 사람이 이전등기 하기 싫으니까 자기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 했다 이 말이죠. 필요 없어. 그럼 무조건 무효. X토지에 대해서 이러면 1번 같은 건 속을 수 있어. 기억은 매수해가지고 했으니까 필요 없어. 이전 등기 해야지. X토지에 대해서 을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을의, 그래서 을명의 보존 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을은 갑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무슨 등기가 유효? 갑 등기가 유효인데 어떻게 말소를 청구해요? 그것은요, 을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후 을이 병한테 등기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갑은 병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50초는 여기는 지금 변호사 시험이니까 좀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시험은 이렇게 단일 문제로 나오기 힘들어.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는 등기법에서 두 문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단일 문제로 중복 등기가 나오기 힘들고 딱 하나만 알면 되죠. 동일 명인이다, 선등기 유효. 동일하지 않다,
원인 무효냐 아니냐. 원인 무효다 후등기 아니 원인 무효다 후등기 유효. 원인 무효가 아니다 선등기 유효. 딱 그렇게 딱 정리하면 돼. 아시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혼동까지 보고 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혼동은 뭐냐면 봐봐. 혼동의 규칙을 좀 더 설명을 해. 혼동은요. 딱 읽었는데 내 밑에 누가 없다. 내 밑에 누가 없다. 그럼 무조건 소멸해요. 내 밑에 누가 없다. 여기 병이죠? 여기 정이죠? 세 사람 있죠? 정 밑에 누가 있어 없어? 그러면 소멸해요. 여기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이것이 규칙이 하나. 알겠죠? 무조건 규칙. 자, 그 다음에 내 밑에 아무도 없으면 무조건 소멸. 1번 있으면 무조건 소멸이죠. 그 다음에 무효인, 만약에 계약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지면 다시 뭐 한다? 부활하죠, 부활. 이것만 딱 하나 규칙이 이게 아무도 없으면 무조건 소멸,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갑의 토지 위에 의리요 지상권이나 또는요 전세권이 있죠. 지상권이나 전세권 위에는 뭐 할 수 있어? 저당을 잡을 수 있죠. 저당. 이게 이제 문제죠. 저당. 그럼 어떻게 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지상권의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저당권에 뭐가 되어 있다? 목적이 되어 있다. 그 말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얘들은 무조건 소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럼 저당권 없어요. 위는 없어져. 저당권 지상권 취득했다? 그래도 뭐가 없어져? 저당권이 없어져.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이 없어진다고. 알겠죠? 둘 중에는 위가 없어져. 그런데 여기는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여기에 만약에 저당권이 2명이 있을 수 있죠. 2개. 선수진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우수진은 뭐하고? 소멸하고. 그것만 하면 돼. 뭐 임차권이 뭐고 다 똑같으니까 이 두 가지만 딱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혼동에 걸리지 않는 것 세 가지. 뭐가 있어? 점유권, 광역권, 가등기한, 번등기, 청권.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안 돼. 바로 생각나야 돼. 알겠죠? 점유권, 강업권, 가등기한, 번등기, 청권. 그 다음에 애매한 게 뭐가 있냐면 하나가 지역권. 지역권에 뭐가 난다? 위기. 지역권의 위기. 그러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제 끝이야. 자, 한번 봐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소하죠? 그럼 뭐가 없어져?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아, 그래? 그럼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혼동이라면 뭐가 소멸해? 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누가 우선해? 제한물권 우선해. 우선한다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가서 누가 잠자냐 이 말이야. 뒤집어 자는가. 갑이 3층짜리 집인데 1층을 월세를 줬죠? 그러면 1층에 들어가서 잠잘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제한물권자죠? 제한물권자가 우선하죠. 이 말하고 두 개가 부딪히면 누가 없어져? 아, 여기 봐봐. 소유권이 없어지지. 아니, 저당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혼동이 되면은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누가 우선하냐? 제한물권이 우선해. 누가 찌그러지냐? 제한물권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제한물권이 기소한 경우 제한물권 필요가 그런데 기소한 경우 거기까지 동그라미 제한물권 소멸이에요. 제한물권 소멸. 근데 죄송한데 앞에도 안 되는데요. 제한물권을 전소가 필요가 있어. 그 제한물권을 전소가 필요가 있으면 거기를 줄고 가야 되는데 앞에 죄송해. 그 제한물권을 전소가 필요가 있으면 거기를 줄고 가야 돼. 소멸한다 안 한다? 그게 바로 밑에 누가 있다? 또 다른 놈이 있다 이 말이죠. 뭐야 봐. 여기 1, 2, 3이죠? 1번이 취득했다 이 말이지. 원래 봐. 아무도 없어. 지금 뭐냐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소한 경우 제한물권 소멸한다. 그런데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제한물권을 이렇게 했을 때 이때요 을이 또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을은 소멸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지금 뭐냐면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는 제한물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죄송해요. 거기 줄 좀 그어줘야 돼. 앞에 줄을 그어줘야 돼. 맨 위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하게 기속 제한물권 소멸. 알겠죠? 존소가 필요가 있을 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자, 임차권 갖춘 후 1번 저당권이네. 그럼 임차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옆줄 긋고 저당권은 소멸해. 저당권이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해. 왜?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어. 자, 60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 봐봐. 이 말은 이거죠. 지상권이 저당권이죠? 저당권자 그러면 지상권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저당권도 없어지니까.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해도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해. 61번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근저당권 소멸해. 제한물권 소멸하잖아요. 그런데 무효가 돼. 무효. 그럼 다시 뭐 한다? 부활해. 1번 멸실. 멸실하죠? 가치적 변형물이죠? 써 화재보험금. 화재보험금. 담보물권은 담보물권 여기서 뭘 빠져? 뭘 빠져? 유치권 빼. 그래도 담보물권이라고 그래. 왜? 질권하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까. 변형물 위에 미친다. 그걸 뭐라고 한다? 물상대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물상대위 되지 않는 것, 물상대위가 안 되는 것 두 가지. 뭐? 매매대금, 차임. 매매대금이나 차임은 안 돼. 그 다음에 물권은 물상대위 할 수 없는 물권은 뭐다? 유치권이고 매매대금과 차임에는 물상대위가 안 돼. 멸회공, 멸실, 훼손, 공용징수, 멸회공만 된다. 알겠죠? 매매대금, 차임 안 된다. 그런데 물상대위 하려면 지급하기 전까지 뭘 해야 돼? 압류. 압류는 누가 해야 돼?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자, 2번 지역권. 지역권은 소멸시효 대상 20년. 재밌는 말이죠. 3번 4번 묻고. 지분포기죠. 지분포기. 지분포기는 뭐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그래서 지분포기, 합유 지분포기, 공유 지분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등기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등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4번은 재밌는 말이 뭐냐면, 4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 말이에요. 봐봐. 듣고 읽어. 뭐냐면 합유자는 뭐라죠? 합유자는 이렇게 세 사람인데요. 합유자가 세 사람이죠? 그러면 합유는 지분을 어떻게 3분의 1씩 등기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요. 합유 지분은 등기 안 해. 합유라는 취지만 등기해. 아시겠죠? 합유라는 취지만 등기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걸 포기했어. 그러면 그 지분이 을하고 병한테요 균등하게 귀속을 해. 중요한 것은 내가 말했죠. 지분 포기했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없으면 이 합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대항하지 못해.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3자 A가 있죠? A가 있으면 A는요 딱 보면 합유 등기가 갑을 병료돼 있죠? 근데 아직 갑이 지분을 포기했는데 등기 아직 안 됐죠? 합유 지분 포기가 안 됐죠? 합유 지분이 포기가 되면 을하고 병만 등기 있어야 되는데 갑을 병이라고 돼 있죠? 팔려 뭐라 했냐면 갑은 제3자한테 자기가 합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 해설 봐. 해설 읽어. 합유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줄거진 것만 있고 있죠. 제3자에 대해서 여전히 지분권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등기해야 된다. 아시겠죠? 등기를 해야 된다. 자, 5번 점유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권 혼동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7번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무효이면 당연히 뭘 한다? 부활한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9번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요 지금까지 계속 지상권에만 저당권이 있는 것만 배웠죠? 당연히 전세권 위에도 저당을 잡죠. 알겠죠?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설정이고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세권은 무슨 말로 바꾸면 된다? 지상권으로 바꾸면 돼. 알겠죠? 자, 10번은요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어. 그런데 선순위가 증여받았다. 증여란 말은 뭐다? 봐봐. 써봐. 거기다 증여 밑에다 상속 써봐. 증여 상속이란 말은 소유권 취득이란 말이에요. 선순위가 상속받았단 말은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누가 있다는 거야? 선순위란 말은 후순위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순위란 말을 왜 쓰겠어? 혼자 있으면 선순위란 말을 쓰지 않죠. 후순위가 있으니까 선순위란 말을 쓰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